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지난 3일 날 2016년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386조 4천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요.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안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목적의 예비비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년에 이어서 역시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이 예산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우회한 예산들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 입장인데요. 지방의 입장은 안 그래도 매우 어려운 지방의 교육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시사토론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예, 김성주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북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가장 일선에서 부딪히고 계시는데요.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교육대학 사회교육과의 천호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천호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신데요. 남경윤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지원은 하겠다. 예비비 3천억 원을 돌려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첫 번째로 한번 토론을, 간단한 첫인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부터 간단한 평을 좀 해주시죠. 결국은 누리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거죠. 예. 대신 3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목적 예비비로 그 학교의 뭐 찜통 교실, 뭐 노후 화장실, 뭐 개선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 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누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서 3천억 줄 테니 남은 걸로 누리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빚을 내서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라고 정부가 채우든지. 한 것입니다. 예. 이런 거군요. 정옥희 대변인 이렇게 정부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작년에는 5,064억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 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는데요. 작년에는 다양한 진통 속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고지원금 264억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런 우회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교육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목적 예비비로 주신다면 그 목적에 맞게 시설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천호성 교수님. 예. 누리과정은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박근혜 예. 정부가 추진했던 지금 어떤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에 비춰볼 때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교육의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흐름은 굉장히 맞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행정을 지방에 떠넘기는 이런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무책임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남궁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보육 파탄이 예상되고요. 예. 또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우리 김성주 의원님 계시지만은 물론 이런 어떤 교육 재정의 파탄의 원인이 정부하고 청와대의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정기 국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타결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상향 조정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새정치연합에서 좀 했었으면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졸속으로 3천억 정도 그것도 목적 예비비라고는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시설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그걸 결국 추인한 책임은 결국 야당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 내년도에 이 누리 사업에 대해서 너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반론을 좀 제기를 그러실까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회 예산 심의 구조와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회가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편성을 해서 옵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가 심의를 하는데 국회가 어떤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는데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삭감이 안 됩니다. 만장일치제니까요.
그다음에 삭감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주는데 증액은 여당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리과정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반 회계로 교육부 예산 넣으려고 하면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데 정부는 절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정부는 동의 안 하면 그러면 예산은 정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적당히 타협해 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1조 정도는 편성해라. 그러니까 교육청이 요구한 건 한 2조 정도인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3천억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해서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반론하셨으니까 저도 재반론 하겠는데요. 어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도록 그것이 만약에 성안됐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 이렇게 축소된 적어도 작년에 5천억 플러스 지방채 1조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역주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그 개선되어 있는 그런 합의안 정도는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예, 오늘의 이제 토론 주제가 지금 야당이 책임을 묻는 자리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 조금 이따가 보고 계신 시청자께서는 지금 이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일단 파악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돌려보는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토론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그리고 아주 가장 안 좋은 상황들이 올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인데요. 일단 정욱희 대변인님, 전북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저희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듯이 누리과정 예산 중에 유치원 부분은 전액 12개월 편성했지만 어린이집은 법률적으로 저희 소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성하지 않고요. 3천억 중에 저희 교육청 몫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주면 저는 시설 개선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의 목적대로 쓰겠다. 네, 네. 누리과정에 변칙적으로 편성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예, 남궁위원장님 현장에서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내년에 똑같이 이어지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학교 재정에 좀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일단은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돌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북에서 이제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혁신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어울림학교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큰 압박을 주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리과정 사업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해야 될 사업들도 같이 여파를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청 교수님, 아까 3천억이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3천억으로는 뭐 택도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얼마가 부족하고 또 이 나머지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될까요? 한번 전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대략 지금 누리과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2조 1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교육감들이 요구한 금액이. 그런데 지금 3천억 정도가 그나마 뭐 누리과정 관련해서 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지금 상황이라고 본다면 각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빚을 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빚낸 돈에 대한 이자만 200억 정도를 지금 갚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게 20만 원, 뭐 30만 원 정도 되는 이 누리과정의 그 보조금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은 국가가 말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면서 뭔가 우리가 자녀들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줘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 또 다른 갈등 또 우리 또 미래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빚을 내서 하거나 또 이제 각 가정으로 보자면 2, 30만 원의 비용들이 결국은 감당이 안 되면서 이 교육재정 전체가 아주 악화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매우 반하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이 서두에 좀 이렇게 두 분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저항을 한 셈인데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오셔서
내년에는 꼭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남궁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결국은 안 됐던 상황인데 한번 조금 더 보완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육료 지원 방식이 심각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시작한 예. 겁니다. 그건 물론 야당이 먼저 주장했지만 여당이 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 공약을 같이 내걸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공약해 놓고서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인가, 그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골몰한 거죠.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현재 유보 통합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 과정과 합쳐서 3, 5세에 대해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을 달게 하고 그 돈을 복지부의 일반 회계 예산으로 하던 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즉 국세가 많이 거치면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적게 거치면은 부족한 거를 교육처에다가 넘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작년처럼 국세가 조금 거치니까 교육청이 유리 예산을 편성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란이 일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됐든 복지부가 됐든 정부의 일반 회계를 편성하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기는커녕 거꾸로 오히려 그 지방 그 재정법 시행령을 바꿔서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의무 지출 경비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더 압박하고 목을 재는 방식으로 간 거죠. 이거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첫 번째 목표를 누리 예산 해결을 뒀습니다. 일반 예. 회계를 편성해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겠죠. 정부가 편성할 의도가 없으면 야당이 아무리 주장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신 숨통을 튀기기 위해서 충분하게 교육재정을 확보해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3천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표나 저도 예결위 의원이고 제가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서 누리에 대한 얘기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의 답변은 무조건 안 된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남궁윤 위원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좀 정치력을 강하게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 보겠는데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빚을 내고 작년에도 또 빚을 내고 계속해서 빚을 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연간 이자만 200억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건데 대변인님 지금 전북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좀 간단하게 예, 지방채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2년에는 부채가 20억에 불과했습니다. 예. 네,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9,300억 정도 되고요. BTL을 빼고 난 지방채 부분만 약 5,500억 정도 됩니다. 2012년에는 20억 정도의 예. 부채. 근데 불과 3년 예. 몇천억 정도가 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죠. 올해 이제 정부가 교부금으로 교부금 안에 이제 지방채 발행 한도가 1,737억 정도를 발행을 하라 그랬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내후년 정도는 지방 교육 재정 안에서 부채 비율이 근 40% 육박할 것 같은 불안감에 그중에 한 435억을 저희가 발행하지 않고 한 1,300억 정도만 내년에는 발행해서 그 학교 신설과 그다음에 그 시설 개선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심각합니다. 예. 네. 남궁 위원장님, 이게 어쨌든 누리과정을 정부가 약속하고 정부가 만들어낸 사업인데 네. 이거를 이제 정부가 안 하고 교육청이 이걸 이 예산을 쓰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교육청만 심각한 게 아니고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이 약 13조인데요. 부채가 6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부채율이 5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계 분석해 보니까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부채율이 34%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리과정 편성되면 약 한 38%까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법령상으로 보게 되면 부채율이 40% 넘어가게 되면 그 정부 기관에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산권이
정부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무상급식이나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같은 부분, 어린 그 어울림학교라든가 지방자치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모두 다 정부의 그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김 의원님, 이렇게 방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정말 뜻밖에도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좀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야당이니까 자꾸 정부를 비판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 국회에서 정부나 여당 관계자를 만나서 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교육재정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출산은 국가가 감당해야 될 정책이지 지자체나 교육청이 책임질 정책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는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재정을 마련해서 지자체나 교육청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은 지자체나 교육청이 하더라도 재원 마련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데 더구나 교육청은 세금을 걷지가 않습니다. 지자체는 그래도 지방세를 걷지만 교육청은 교육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곳인데 그 교육청 보고 알아서 빚을 내서 교육 재정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예.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나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데서 만약에 이렇게 누리에 대한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안아서 그 빚을 내니라고 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든가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좋은 교육 교재들을 보급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결국은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가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한. 말로만 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미래 인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교육 과정이 소홀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라고 이런 비판에 제도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천 교수님,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비비 3천억을 이야기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또 지출을 줄이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는 그 부분에 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그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저희가 좀 숨어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누리과정이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복지가 보편화되는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65세 그 노인들은 다 2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예. 또 국가가 애 낳을 수 있도록 0세부터 5세까지는 다 무료 교육비 다 대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 표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감들 중에 진보 교육감들이 되게 많은데 그 진보 교육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펼쳤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지금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을 정도로 보편화된 복지 정책으로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충분히 그런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는데 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느냐. 예. 이런 것들은 말로는 하지 않죠. 이제 그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런 돈을 가져다 그렇게 쓰면 된다는 그런 논리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요. 또 예. 우리 정 대변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교육 예산이 2012년까지 올랐어요. 예. 근데 2013년부터 예산 증가 대비 교육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에서 벌써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의 위기는 절대로 저는 이건 곧 해결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 교수님이 조금 이렇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 의원님, 천 교수님 말씀은 이제 뭐 정부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근데 무상급식 같은 예산들을 돌려서 이쪽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 결국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 이런 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압박이 있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작년에 얘기했죠. 아, 그래요? 정부가. 예. 무상급식
예산 쓰지 말고 예. 무상 보육 예산 써라.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라.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경남지사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감들이 한 공약이었고 무상교육 공약은 대통령이 한 공약인데 그럼 자 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을 스스로 마련할 테니 무상보육 재원도 당연히 대통령이 마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상급식은 하지 말라고 하고 대신 무상보육을 예산을 마련하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제까지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 왔거든요. 그걸 교육부로 옮기면 그대로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 돼. 그거 안 하고 오히려 내국서 연동해서 교부금 처리하면서 부족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보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금을 내줄 거예요. 원금 안 내준대. 이자만 갚아주겠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뭐 자연스럽게 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셈인데 저희가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방안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지적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교부금을 배분할 때 현재는 학생 수 기준 한 36% 정도 반영하게 되는데 이거를 50%로 늘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처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더 많은 교부금이 가는 거고 전라북도처럼 6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한 40% 정도 차지하는 데들 상대적으로 교부금 배분 순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들어오는 몫은 줄어들고 나가는 것은 더 늘리라고 강요한다면 결국 전라북도 같은 데 교육청은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책임을 교육감에다 묻겠다는 거죠. 예. 네. 교육관님 어떻게 이 지방교육 효율화 방안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이제 지방교육은 거의 이제 말살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또 저희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학생 수 연동해서 교사 수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교원 정원 우리가 보통 TO라는 말을 쓰는데 교원 정원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보정지수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농어촌 학교라든지 이런 데 교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학생 수와 연동해서 같은 학생 수라면 교원 수도 똑같이 전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교원을 이제 배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전북은 한동안 교사 신규로 뽑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며 또 아이들의 교육의 질은 낮아질 것은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통폐합하면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는데 제가 60명 이하의 학교 수가 거의 한 260개의 학교가 되거든요. 예. 이런 학교들을 통폐합하게 되면 아마 전북에는 농어촌 지역에는 학교가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학교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기반 가치도 같이 그렇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네, 거죠. 무너지기 때문에 실은 전북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위기 상태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가 단순히 누리사업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보호하고 있는데, 남궁위원장님,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실 때 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잠깐 예, 해주셨고요. 예. 지금 전체 교육재정의 문제가 꼭 누리사업 때문만은 아닌 그렇습니다.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2010년도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만들어진 게 지금 모토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2010년도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예. 만들어질 때 지금 여당인 그 새누리당 전신의 그 당에서는 20.27을 주장했고 지금 새정연의 전신이 있던 민주당에서 내국세 23% 주장했고요. 예. 민노당에서 25%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프로테지스를 내는 거는 그 정당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들에서 약간은 사업들 차이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교 무상화 정책이라든가 무상 보육이라든가 반값 등록금 이거 하려고 한다면 이건
박 대통령이 지금 내세운 정책인데요. 이거 하려면은 최소 1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10조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느냐? 내국세 20.27에서 25.27 정도 이렇게 상향 한 5% 정도를 상향 조정할 때 예산이 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생각은 뭐냐면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목적 사업인 누리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어떤 그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파이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빼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아니면 모두 다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최소한 5% 정도는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하고 그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정 교수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여튼 이번에 그 개정된 그런 그 효율화 방안을 보면 전라북도 상황으로는 지금 최악이거든요. 예. 하여튼 아까 우리 전라북도의 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얘기했지만 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교육을 뭐 가정적인 어떤 문제나 뭐 학교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저는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의 어떤 잠재력을 키워내고 또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고 지역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활력을 재생산한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본다면 통폐합을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랄지 또 주어진 예산에서 계속해서 누리과정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도미노적인 현상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서 전라북도의 초, 중고등학교에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그 영향이 미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 또 주로 우리 지역이 그래도 농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회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뭐 귀농 정책도 펴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만들겠다고 하면서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에는 반드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통폐합을 하면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저는 좀 뭔가 책임 있는 예. 또 이런 그 의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그 야당 우리 의원이신 김성주 의원님께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에 더 좀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어떤 삶이랄지 또 갈등을 조절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정치의 목적인데 누리과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런 갈등을 여야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정치 무용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뭔가 인식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겠다. 네, 그렇군요. 제가 누리과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이렇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까지 얘기를 가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상황인데요. 김성주 의원님,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어떤 이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예, 아주 적절하고 맞는 지적을 하신 거로 저는 보입니다. 예. 이런 현안과 갈등 해결에 있어서 국회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국회 내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일단 여당은 청와대가 하고 지시한 거에 따라서만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때는 여당 의원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당정회의를 거치고 청와대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정부 주장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하고 여야가 같이 예산협의에 들어가는데 정부하고 여당이 같은 편이 돼서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묵살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 지시에 따라서 정부 뒤에 숨어서 그거에만 따라서 하면 정치가 실종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무용론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여기서 야당의 역할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도 정말 답답한데 저도 이 당내 여러 회의에서 누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라고 다 그렇게 하고 가지만 막상 협상에 들어가서 상대가 요지부동이면 아무것도 못 건지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분노에 찬 성명만 발표하는 것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예,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마음이 답답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대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이 문제를 돌파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아까 이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정욱기 대변인님께서 학교 통폐합 이야기도 나왔고 인원수, 이 교사 수의 축소 문제도 나왔고 이런 방침들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남국위원장님 이런 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저희가 대응해야 될까요? 지방 교육청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큰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율성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교육감을 이렇게 분리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나름대로 지키려고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교육감들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지역의 어떤 기관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762개 학교 가운데서 농어촌 학교들이 소재 학교가 굉장히 많지만 454개 학교 되는데 그중에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67개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8%에 해당되는데 지금 정부의 재정 효율화 정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통폐합 정책에 있어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심스럽긴 하지만 정부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네, 그렇습니다. 싸움과 아주 네. 이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는 말씀인데, 청 교수님, 제한된 조건이지만 그래도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한다면 예. 지금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씨감자를 키우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면 이걸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면 진정으로 증세 같은 것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이러하게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은 증세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포함을 해서 다른 걸 논의를 사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로 이제 국한해서 본다면 또 그나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를 생각하면서 사실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하는 이런 사업이랄지 거기에 또 편성된 예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 관련 예산을 함께 이렇게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면서 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이 논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함께 좀 쓸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정도 하고 이런 작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뭐 별로 누리 예산 필요치 없다 이런 식의 예산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그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그걸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일을 야당에서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정치권 특히 우리 쪽에서 본다면 야당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이 문제 그래도 대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야당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 대변인님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때 결국은 돌파를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까 이제 쭉 이야기되는 중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누리예산으로 필요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한 1,500억 정도 1,500억 되고요. 정도. 예. 예, 어린이집만 떼어서 본다면 한 800억. 800억. 정확한 이게 이제 산정이 언화수가 조금씩 산정이 되다 보니까 대략적이고 정부에서는 한 830억, 33억 정도를 이제 교부금 속에다가 편성하라고 내려온 거 보면 이제 정부 교육부는 833억 정도 예상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의회 쪽에서는 한 779억 정도. 예. 그래서 아마 800억 정도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를 이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가 이제 3,000억 국고 중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얼마가 저희 분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150억 안팎일 것 같고요. 예.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제 예. 지방채를 거의 발행해서 약 충당하라고 1,300억 정도. 하는 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희는 일단 재정 상황도 그렇고 이게 법률적으로 어린이집이 저희 소관의 원화들도 아니거든요. 실은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교부금 비율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속에 어린이집 원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대상 관리 학생이 늘어나면 재정도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하면 결국은 초중고 학생들한테 갈 교육 예산을 떼어다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김성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부 예산에 이미 무상보육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해서 편성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백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어린이들이 예산에 대한 책무성을 좀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떤 책임의 문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근데 올해의 경우도 보면 이제 어린이집에 많은 분들께 관련된 많은 분들께서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하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교육청은 사실상 이 문제로부터 이게 굉장히 많은 할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들이.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예. 뭐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측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대요. 네. 서울시장만 뭐라고 자꾸 정부에서 이것저것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찍히면은 예산 안 줄까 봐서 무서운 거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무상보육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그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고 지자체나 교육청이 좋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걸 하라고 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이거는 무책임의 극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이 책임감을 좀 더 갖고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토론에서 대체적인 이야기는 정리된 것 같고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현재 위기 상황이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가고 있다는 문제들로 이야기 왔는데 마무리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겉으로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저 멀리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상대가 그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의 열쇠도 쥐고 있는 거거든요. 누리과정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걸 편성하냐 안 하냐라는 논란으로 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하라고 교육청에다가 압박을 넣고 또 대신 의회에서 지자체가 편성하는 이 논란에 마치 지자체가 책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국민들은 교육청에 책임이 있구나.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핑퐁하는구나라고 보이는데 이 재원에 대한 확보, 특히 보육 예산처럼 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인구 정책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서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게 되어 있는 걸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라고 하는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가장 궁극적인 대안 해결책이고 또 하나는 당장에 좀 교부금을 좀 현재 20.27%, 25%까지 좀 늘려서 교육청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좀 틔워주는 게 차선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정부는 그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무책임함과 비겁함을 벗어나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갈 것을 저희들은 계속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희 대변인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이겨나가셔야 될 텐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논리로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교실에서 분필 하나로 수업했던 시절을 아마 그 중고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학부모의 눈높이도 아이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거에 7, 80년대 분필 수업을 연상하면서 교육 예산을 논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예산 확보에 대한 좀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호성 교수님. 예. 저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굉장히 좀 어두워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만 바라보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에 의존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방식을 우리식의 어떤 형태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뭐 인재를 구축하는 방안에서 예산의 어떤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중복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에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권이 풀어줘야지 이걸 이 상태로 놓고 교육청과 어떤 학부모들 간의 어떤 싸움으로 저는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치권에서 좀 결단을 해야만이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궁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그 누리과정이 어떻게 시행될 때 어떤 법안들을 이렇게 서로 이질화되어 있는 거 손질도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그냥 시행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손질될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혀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도 않고 특별하게 재원도 마련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보 통합에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일단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재정의 출연도 어디에서 그거를 지원할 것인가 그 출처도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한쪽은 이 그 보건복지부 쪽에서 지금 어린이집 쪽을 지금 지출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누리과정에 그 어린이집 과정은 또 이쪽에서 보통 교육부에서 지출하도록 시행령에다도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향후에 정부에서 그 국가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정책 사업으로 해놓고 특히 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걸 지방자치정부에도 또 맡기는 이런 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 시책이라든가 무상 어떤 그 정책들은 국가가 재원을 마련해서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한 그 정책 자체가 시행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마련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국가의 이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 주체가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예. 이 지방 정부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이걸 좀 의뢰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해의 그런 갈등들이 내년에 재현되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 상처들을 많이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가 누리 과정의 문제를 놓고 누리 예산이 이 올해 편성이 되는 방식들 그리고 올해의 문제가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들을 나눠봤습니다. 2015년이 뭐 대체로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만 특히 어린이집 등을 비롯한 이런 이 누리과정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결국 올해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이 같은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우려가 다시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누리과정의 문제로부터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다양한 문제들 또 지방교육의 문제들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가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마음을 모아가고 또 뜻을 모아가는 시민적인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